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공사 진척이 늦어 공사장 개교가 우려됐던 원주 기업도시 섬강고등학교가 결국 개교 전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입학식을 치르게 됐고 수업도 한동안 비대면으로 듣게 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260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원주 기업도시 첫 고등학교인 섬강고등학교. 개교가 사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부들이 외벽에 부지런히 벽돌을 쌓아붙이고 운동장에도 이제야 흙과 돌이 공급돼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교를 목표로 했던 섬강고등학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재가 가득 쌓여 있고 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공사가 제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개교에 문제가 없다던 교육청은 입학식이 예정된 3월 4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게 되자 부랴부랴 입학식 장소를 인근 섬강중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도 불가능해 첫 수업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쯤에야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업도시 내 공사장 개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교육 당국자들한테는 정말 서운한 게 저희 기업도시에 샘마루 초등학교, 섬강초, 그다음에 섬강중, 이번에 섬강고등학교인데 이 4개 학교를 건설하면서 한 번도 날짜를 맞춘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애들이 공사장에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애초 공사 기간을 촉박하게 잡았던 탓입니다. 섬강고의 경우 최소 20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했는데 실제 공사 기간은 15개월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개교에 맞춰 공사 일정을 단축하려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약 한 1년 동안 그 주말 없이 쉬는 날이 없이 또 여름에 그 가장 이제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 공사를 추진했고 도저히 이제 그 일정에 맞추기가 좀 어려움에 지금 처했습니다. 본인들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루빨리 공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도 큽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업도시에 신설된 샘마루 초등학교도 개교 때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증축 공사 이후 누수가 더 심해져 부실 공사 의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에 필요한 공사 기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공사장 개교가 반복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됐습니다. 이로써 출렁다리에서 시작된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이 8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적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한 원주 관현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상 출발 지점부터 출렁다리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왕복 운행합니다. 사면과 바닥까지 투명하게 설계돼 소금산과 섬강이 빚어내는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540개 계단을 걸어 올라야만 출렁다리 입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노약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네요.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구경하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올 것 같아요. 2018년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하늘정원, 잔도, 전망대, 울렁다리,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까지 이어지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은 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간현 일대의 그 수려한 풍광과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다양한 관광 시설을 이제 보다 편하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포함 통합 입장권이 18,000원으로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책정됐고 원주 시민은 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800억 원의 시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관광진의 상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좀 더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완공이 돼서 우리 그 상인들뿐만 아니로 원주가 또 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다만 그동안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 소금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지, 또 케이블카 개통에도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이 제한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3년 문화도시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던 원주시가 사업 5년 차로 마지막 해인 지난해 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문화도시 사업 성과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내 문화도시 가운데 춘천과 영월은 최우수 4개 도시에 들었고, 직전 평가에서 원주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았던 강릉은 우수 판정을 받았지만 원주는 2년 연속 미흡에 머물렀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인 원주시는 이번 평가를 마지막으로 문체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원주 봉화산 2지구 초등학생들에게 새학기부터 통학을 위한 에듀버스가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봉화산 2지구 부영아파트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평원초등학교로 통학버스를 각각 3회씩 배차하며 12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예정입니다. 원주 봉화산 2지구는 인근 대명농원 개발이 늦어지면서 학교 신설 계획이 지연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어왔으며, 지난해 개교 전 신설 학교에도 에듀버스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에듀버스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선군이 버스 완전 공영제에 이어 요금 무료화를 도입해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도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이 미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다양한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올해 단일 요금 1,000원 와와버스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완전 공영제 운영으로 고용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확인되자 하반기부터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완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정선군은 올해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도내에선 양구군에 이어 2번째입니다. 기존에는 1,0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이를 무료로 전환해도 3억 원가량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 만큼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만든 노선과 시간을 조정해 이용 편의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태백, 영월, 평창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요금을 내야 하고 이용객 분석도 필요해 카드 태그 방식은 유지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무료 카드를 그 버스 안에 내부에 비치해가지고 탑승객들이 그거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객 분석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숫자는 나와야 되거든요. 정선군은 지역 청소년의 개인 청결과 위생 관리를 위한 임의용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2021년 도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한 임의용비 지원을 시행했는데, 만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성사되면 전국 최초 지원 사례가 됩니다. 정선군은 청소년 수가 많지 않고 소득 기준을 맞춘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일부만 소외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선군은 전체 지역 청소년 2,350명에 연간 12만 원가량을 지역 화폐 카드로 지원한다는 안을 냈습니다. 한 달에 한 미용실을 2번을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군에서 그런 걸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에서 앞선 복지 정책을 시행한 정선군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정책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 노동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는 2022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일부 관리자들의 특정 노조가입 유도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로 법에 따라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노조를 파괴, 무력화하기 위해 모 부장이 특정 노조를 지원한 것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색출을 통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건설 현장의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과 정부의 불법 고용 방조를 규탄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강원건설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들어 이주 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불법 고용이 급증하고 이를 방조하면서 내국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졌다면서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고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군대 해산령의 항거로 의병을 조직해 원주 일대에서 맞섰던 민근호 의병대장의 순국 117주기 묘제가 원주시 봉산동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원주에 무관으로 있던 민 의병대장은 일제 군대 해산령이 떨어지자 1907년 강원 감영을 습격해 무기를 확보하고 강원과 경기, 충청에서 일제와 싸우다 1908년 2월 29일 치악산 강림전투에서 순국했습니다. 당시 귀순하라는 강원도 관찰사 권유에 도적과 싸우다 영혼이 망망대해를 떠돌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단번에 거절했던 민 대장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